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왜 쉐어링 해 보실까요? 오늘 챕터 2 자연건강 테라피란 무엇일까? 이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연건강 테라피란 인간이 가진 자기 치유 능력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인간의 몸과 정신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 몸은 질병이 왔을 때 즉시 자기 진단과 자기 수정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본능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 셀프 케어라고 하는데요. 자기 치유 능력이란 자기 인식, 즉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 자기 조절, 즉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것, 자기관리, 즉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자기개발, 즉 자신의 역량을 개발시키고 성장시키고 향상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자기지원, 즉 자신을 스스로 지지하고 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것의 조합이 자기치유 능력인데요. 자기치유 능력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자연건강 테라피입니다. 한방차 테라피, 향료 테라피, 향기 테라피, 꽃차 테라피, 이런 것은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기 조절 능력을 되찾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아무리 효능이 좋은 약초, 향료, 꽃이라도 누구에게는 독이 되고 누구에게는 약이 된다는 사실, 이게 한의학 본초의 기본입니다. 근데 누가 무엇이 좋다고 하면 자기 체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섭취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오히려 약들에다가 독되는 겁니다. 부작용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자기 체질을 분류하는 방법, 간단한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한방차를 만들 때도 이 체질에 상관없이 드실 수 있도록, 아니면 이런 체질엔 이렇게 드시고 저런 체질엔 저렇게 드세요라고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성 체질인지 냉성 체질인지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꼭 이런 질문 나옵니다. 박사님, 최소한 체질을 사상 체질로 나눠야지 어떻게 냉성, 열성, 딸랑 두 가지로 나눕니까? 좋습니다. 참 그러면 좋죠. 하지만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이 태양인, 서양인, 태음인, 서음인 중에 어느 체질에 속하는지 분류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상 체질이란 학문을 정립시킨 동무 이재만 선생님께서도 자기 환자의 체질을 분류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그 환자와 사흘 밤낮을 먹고 자면서 동거하면서 심지어 속옷까지도 벗겨봤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상체질을 분류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체질을 사상체질로 분류하고 싶다면 간단한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는 가정하에, 결혼 안 한 분들 애인이 바람났다는 가정하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할 것인지 그걸로 간단히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소심 쩌는 소민. 저걸 어떻게 소시소문 없이 죽이지? 수면제 먹여 죽일까? 바다에 빠쳐 죽일까? 5년째 계획만 세우다 실천에 옮기지도 못하고 지가 속병 나서 먼저 저사상 간다. 두 번째, 눈치 더럽게 없는 둔한 태음인.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바람 난 줄도 몰라. 맛있는 밥만 잘 주면 돼. 세 번째, 승질 더럽게 급한 태양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죽도록 패고 본다. 그리고 하는 말 됐다마 없었던 일로 하자 이것으로 끝. 저 혼자 벌써 끝났어. 마지막으로 대책 없는 소양인. 아싸 이때다 싶어서 맞바람 피워버려.
대책 없어 철 안 나. 어때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나요? 이게요, 교육이나 교양 정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체질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냉성 체질인지 열성 체질인지 두 가지로만 분류하자고요. 그러면 체질 분류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성 체질. 전신이 차고 주위를 잘 타고 손발이 잘 시리고 땀이 적고 허리 무릎 다리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듯 시리고 차다. 밀가루 고기 찬 음식에 잘 체하고 아랫배가 늘 차거나 자주 살살 아프기도 하고 가끔 덥지도 않은데 열이 상부로 얼굴로 훅 떠올랐다가 금방 싸늘하게 열이 내려 실으실 추워지고 전신이 쑤시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만성적으로 소화불량과 체증을 가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까 체내 만성 냉증으로 인해서 잘 생기는 질병은 천식냉증, 수족냉증, 손발저림, 하복냉통 소화불량, 만성통증 관절염, 혈행불량, 물근설사, 냉대와 생리불순, 생리통. 우리나라 여성의 70% 정도가 냉체질에 속합니다. 냉체질이 되는 주요 원인은 첫 번째, 신장과 방광과 생식기가 선천적으로 차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허약해졌거나 자기 몸을 차게 했기 때문이죠. 신장과 하천은 온도 조절 중추 기능을 하는데요. 여기에 찬바람이 차 있으니까 온도 조절이 안 돼서 만성적으로 추위를 겪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와 혈액이 부족해서 전신과 사진 말단으로 혈액을 잘 보내지를 못하는 거죠. 혈액은 온도를 가지고 있죠. 혈액이 전신으로 골고루 돌지 못하니까 자꾸 추위를 겪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여성분들은 자궁생식계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이것이 만성추위, 전신추위로 발전하는데요. 자궁냉증, 자궁허약, 생식기 질환, 또 제왕절개 수술, 유산사상, 산후조리 불량 등이 그 원인이죠. 자, 이제 열성체질 한번 보겠습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손과 발, 전신에 땀이 자꾸 난다. 몸에 열이 많고 땀을 잘 흘리고 특히 여름을 견디기가 어렵다. 겨울에도 찬 음식을 좋아한다. 다혈질에 흥분을 잘한다. 상대적으로 화가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체내에 만성적으로 열이 차 있다 보니까 잘 생기는 질병은 열로 인한 심장질환, 뇌졸중, 열성고혈압, 열성당뇨, 열성지방간, 간질환, 고지혈, 피부병, 편두통, 속쓰림, 위염, 위궤양, 위산가다, 구내염, 구취, 입마름, 안구열감, 눈질환, 다한증, 변비 등에 걸리기가 쉽죠. 만성적인 심장열은 얼굴이 자꾸 붉어지고 입이 마르고 구내염을 만들고요. 폐열이 과다하면 비염이나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고요. 간의 열이 과하면 스트레스에 약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화가 올라오고 짜증이 나고 화병이 생기고 위장의 열이 과하면 구내염, 구취, 명치통증, 위염, 위궤양이 생기고 그런데 가끔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는 분들 있습니다. 짬뽕 체질이죠. 이거를 중성 체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복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한방차 소재 효능과 한방차 만드는 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기대하세요. 다음 시간에 봬요.